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대표님, 에너지주하고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예, 뭐 그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에너지랑 기술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조정을 좀 받았고요. 특히 아마존이랑 그 애플은 신고가를 기록했던 그 영향으로 그 좀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조정이었지만 그 애플이랑 아마존 같은 큰 비중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웹을 보셨을 때 이렇게 큰 그 뭐 전반적인 하락 추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나왔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청구 건수는 그 예상보다 좀 높았지만 그렇게 그 높은 숫자는 아니었고요. 네. 평소 수준이 20만 수준이었는데 지금 어저께 나온 숫자가 30만, 예, 30만 중반이었으니까 아직 그 평소 수준까지 돌아가기는 좀 상당히 좀 그 간격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그 안정세에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은 그 이제 청문회 발언은 어저께 그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아무튼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고 그리고 또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 지금의 현상이 그 일시적인 거다. 그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고 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책은 계속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는 상당히 그 약세를 좀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스플릿 그 이제 주식 분할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를 좀 기록한 것, 크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전반적인 그 하락 추세는 없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그 이제 기술주 부분에서의 약세 그 정도로 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경제 지표 중에서 6월달 미국 산업 생산이 조금 예. 둔화가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증가는 했지만 둔화되고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당히 낮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경기 회복은 되겠지만 네네. 그 속도가 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좀 둔화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정점이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네, 정점 확인은 시간이 분기가 지나가야만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예상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네. 그런 조짐들은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지금까지는 이제 가속화됐던 그런 국면, 그러니까 뭐 작년 말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면 그렇죠. 네. 이제 3분기부터는 그 속도가 더 이상 그렇게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그 말씀하신 정점을 지나거나 아니면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또 뭐 미래를 지배할 섹터 6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다가 다 못 네.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것부터 우선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6가지 섹터를 일단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6가지 섹터는 이제 그 구성 종목은 사실 이제 중요한 거라기 보기는 좀 어렵고 왜 6가지 섹터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학교나 아니면 이제 그 자격증 저희 뭐 라이센스나 이런 걸 공부할 때 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이제 경기 파동 이론에서 배우는데 뭐 키친 파동, 주글라 파동, 콘트라디에프 파동 같이 그렇죠. 뭐 네. 경기의 순환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가장 큰 파동은 콘트라디에프 파동이라고 기술의 변화나 어떤 그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있었을 때 이제 그 일어난 변화인데 50에서 70년 뭐 크게는 100년 가까이도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큰 파동이 있을 때 그 파동의 크기가 이제 파동의 기간이 길고 파동의 크기가 크니까 당연히 그런 파동이 있을 때마다 그 이제 부의 차이, 거기서 생기는 부가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뭐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냥 그 일반적인 노동력, 그 이제 동물이나 사람이 노동력을 통해서 진짜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만 이제 에너지를 얻었다면 그 이후엔 이제 석탄을 통한 그 증기기관의 어떤 그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석유가 등장을 했고 19세기 석유가 발명되고 20세기 들어선 전기의 혁명이 되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컴퓨팅 이제 전산이 이제 발달이 되게 됐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산업보다는 그 이런 전산,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컴퓨팅의 서비스, 컴퓨팅이 훨씬 더 지배, 이 시장이 더 커지게 될 텐데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그 이 산업은 옆으로도 커지고 위로도 커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의 그 이 파동은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6가지 섹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섹터에 투자를 하시는 게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정말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 난 투자자로서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 컴퓨터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군으로 나눈 게 네. AI하고 예. 보안하고 예, 블록체인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블록체인 예, 네. 그렇게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컴퓨터를 이용한 예전에 이제 그 의학 실험 같은 거를 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면 동물을 대상으로 다 했다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나온 그 백신 같은 것도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기반이 돼서 네. 그 가장 유력한 물질을 찾은 다음에 그 유력한 방법을 찾아서 그 코로나 백신을 네, 네. 단기간에 찾은 것처럼 그 컴퓨팅을 통해서 그 유전공학, 의학을 이제 사용하는 데도 네.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섹터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 이해를 하시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한 게 여기에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잘 아시는 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넣으시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이 섹터 정도 6개 정도에는 어느 정도 자산이 들어 있어야 미래를 도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100% 동의를 합니다만은 예, 하나 예.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산업이라는 게 예, 예. 강한 놈은 살아남고 예. 약한 놈은 예. 여지없이 도태돼 버리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AI 영역에서도 누가 네네. 끝까지 살아남고 정말로 1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이 될 거냐? 네네. 이거를 가늠하기가 참 힘들지 어렵죠. 않나요? 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기준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기본이 되는 가장 그 3가지 종목 선정은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두 번째는 대표자 그 경영자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격인데 그건 모멘텀인데 여기서 제일 알기 어려운 것은 모멘텀 가격입니다. 가격. 근데 예. 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AI 부분에서 구글 네, 구글. 들어가도 괜찮은 이유가 뭔가 하면 구글이 신생기업 중에서 괜찮은 AI가 등장을 하면 사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덩치 있고 경쟁력 있는 놈이 항상 그쪽 방향으로 갔었다고요. 그러니까 네네. 크게 고민 안 하고 지금 1등하는 강자를 택하면 네. 그대로 1등 뭐 내지는 2등까지는 네. 움직일 수 있겠지만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규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이런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마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럼 당장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정식 재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결론까지 이르는 데는 최소한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릴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독점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뭐 익스플로러를 제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대략 한 10년 정도가 걸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이 말씀하신 대로 독점 소송 아니면 이제 거대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반독점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때 완전 규제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10여 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도 진짜 부자가 된 것은 반독점법에 의해서 20세기 초에 기업 분할을 할 때, 네. 30개 이상으로 기업 분할을 할 때, 스탠다드 오일로 분할을 할 때 가장 큰 부자가 됐던 것처럼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독점으로 인해서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는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페이스북이 어떤 반독점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신생기업 인스타그램을 인수하지 못하게 했더라면 네. 지금 인수된 이후에는 나중에 분할해서 그게 다 그렇죠. 페이스북의 네. 자회사 내지는 형제 회사가 되겠지만 네.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미국 법에 신생기업 경쟁자를 인수하지 못하게 됐더라면 인스타그램이 네. 커져서 페이스북의 시장 장악력은 훨씬 떨어졌을 거라고. 네, 그렇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그 직원 7명의 인스타그램을 1조 원 주고 인수할 때 페이스북 직원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곧
인스타그램이 우리 목을 졸라 죽이겠다는 거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장 현금을 들고 인스타그램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수를 못했으면 페이스북이 지금 그렇게 뭐 지금의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하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의 1등, 2등 기업들은 이미 그 현금이 많거나 아니면 스폰서가 많거나 뭐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인공지능, AI, 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인데 여기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블록체인에 지금 그 헛 AC랑 그레이 스케일 이걸 넣어놨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오라클이나 그 팔란티어, 구글, 엔비디아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 섹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섹터는 뭐 그 이제 유전공학, 핀테크,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미래에는 이제 컴퓨터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네. 그걸 이제 따서 인터넷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아는 회사실 거고 유전공학 관련된 회사는 뭐 이렇게 에비타스나 뭐 그 크리스퍼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유전자 게놈을 분석해서 뭐 유전병이나 아니면 뭐 그 어떤 병이 발생할지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뭐 현재까지 돈은 하나도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이지만 미래는 밝은 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저께 저희 회사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어떤 펀딩과 관련된 컨설팅을 위해서 역삼동에 있는 벤처 캐피탈을 갔는데 요즘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바이오만 붙으면 그 뭐 지금 방송 오늘 제가 이 방송에 대해 이 방송을 한다니까 보고 있을 텐데 그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서울대 의대 출신 교수님이 서울대 의대 병원에 있는 교수님이 아, 나 바이오 뭘 한다 그러면 그쪽 단어로 뭐 100억 붙는 건 그냥 그 주에 붙을 수 있고 한 달 안에 300억을 붙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유동성이 많고 이 유전공학이나 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핫한 분야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일단 가장 먼저 설립돼서 기술이 검증되고 기술 실증이 된 기업들을 선정하시면 뭐 이 주가는 사실 알 수 없을 수 있더라도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 이제 학습하면 아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6개 섹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뜻 보면서 느낀 게 구글이 가장 많은 부분하고 겹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세상을 지배할 구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몇 가지는 아니지만 보면 한 서너 가지가 구글이 지금 사업 영역으로 삼는 거하고 네.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글 주가가 꽤 높은데도 네. 지금 사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파벳은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연초에 그러니까 이 방송이 시작을 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구글은 항상 들어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구글은 그 지금도 예, 매수를 하셔도 예, 괜찮다.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그밖에 볼 수 어떤 있습니다. 종목들을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그동안 그 추천 종목 그 추천을 했던 종목이랑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시죠? 예, 마지막 네.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천 종목이랑 섹터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천드렸던 섹터는 그 대형 은행들 그리고 결제 서비스, 그 기술 성장주, 그리고 배당주, 그리고 소비재, 반도체, ETF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형 은행들 아시겠지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는 다 20에서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연초 네. 대비해서 네. 시티만 뭐 그냥 뭐 이렇게 성적이 좋지는 못했는데 예전 거를 덜어내는 바람에 그리고 배당도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나머지 그 모건 스탠리도 상당히 좋고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한다고 하니까 주가 상승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다 성적이 다 괜찮았는데 시티만 좀 안 좋아서 제 의견은 이제 계속 바이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제 서비스 중에 비자랑 페이팔은 이것도 이제 성적이 꽤 좋았는데 이것도 그 거의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성장주 그 팡주랑 마가, 그러니까 마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네. 집어넣는 거였는데요. 이거 봤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넷플릭스만 상승이 없었고 나머지는 다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애플도 그 신고가, 아마존도 신고가, 그 이제 그 페이스북도 신고가를 기록을 기록했죠. 예, 네. 했었는데
여기 제 생각은 뭐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고 넷플릭스는 뭐 주가 상승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약간 불투명한데 지금 여기서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락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 팡주에 있는 현금 보유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려 그러면은 뭔가 가입자 숫자가 눈에 띄게 좀 증가를 한다든가 예. 이래야 될 텐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 지금 보니까 그 페이스북이랑 협업을 통해서 넷플릭스에 있는 그 드라마 시즌을 게임으로 전환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하고 다른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 생기겠네요. 예, 그래서 그 플랫폼 전환 가능성 때문에 수익 전환, 그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예, 그리고 배당주 말씀드렸었는데 알트리아, 필립모리스, 버라이즌, AT&T, 에브비, 뭐 내셔널 헬스케어, 그 인베스트먼트, 엑스모빌, 리얼티 인컴 다 그 지금 배당은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AT&T 같은 것들은 좀 상당히 그 주가가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주가도 많이 올랐고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예, 부분적으로는 홀드하시고 부분적으로는 매도. 뭐 추가로 그냥 매입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비재는 나이키랑 스타벅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 20% 이상 상승을 해서 그 상승 폭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 의견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엔비디아랑 램리선치, 인텔 말씀드렸는데 500에서 지금 750불까지 예, 올라온 상황인데 1000불까지 갈 것 같고요. 램리서치랑 인텔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은 약간 남아 있는 상태고 그 ETF도 XLF, XLE, XLI 그 이제 금융, 에너지, 산업재에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씩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요 그 지금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는 유지하시는 게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같아서는 증권 전문가들 참 좋겠어요. 아, 좋죠. 네. 아무거나 찍어도 올라가니까. 아, 상당히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려갖고 여기서 지금 한 80% 이상이 지금 20% 이상, 30% 네. 이상 넘었는데 이건 뭐 요즘 말로 운빨이라고 아니 뭐 워낙 실력이 좋으시니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 그 전문가들이라고 유튜브나 나와가지고 종목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네. 싶은데 올라가요. 네. 그리고 네. 대부분 다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반대편으로 봤을 때 이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스펙이랑 네. 밈주, 뭐 중국 기술 기업 중에 이항이나 뭐 제조 관련된 기술 기업, 상장 기업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 JP 모건에서는 어제 이제 네. 보니까는 모건 스탠리에서는 중국 기업 뭐 기술주들 아직 이제 안 좋게 보더라고요. 네. 저기 모건 스탠리에서는. 근데 네네. JP 모건에서는 또 반대로 괜찮다 이렇게 네. 보는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 어떻게 보세요? JP 모건은 그런 주식을 샀고 모건 스탠리는 공매도를 걸었나 보죠. 예. 그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제조와 관계된 그런 그 중국 기술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실제 제품이 나와서 상용화 되기까지는 그 절대 투자를 하시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지금 오늘 어느덧 보니까 지금 저희 2월 초창기에 오프닝 벨과 함께 시작을 해주셨는데 이민호 대표님 뭐 투자자분들을 위한 또 뭐 당부의 조언이라든지 앞으로 또 투자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조언을 좀 주시겠어요? 네,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투자자의 덕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의 덕목을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이제 그리시엄의 법칙이라고 15세기에 있었던 그 이제 나온 말이죠.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 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자기 포트폴리오 내에 단발성이고 변동성이고 테마성의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기 그룹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넣어놓으면 반드시 자기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내놓게 되고 이 자극적인 포트폴리오를 더 사게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항상 그 자기 포트폴리오에 이게 무슨 뭐 요즘에 22명의 그 대선 주자들이 있으니까 뭐 결정장애 올 정도로 대선 테마주 사기 어렵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 쫓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좋은 것들은 다 나가게 되니까 악화가 항상 양화를 구축한다는 걸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항상 그 마음을 서두르시는데 이제 섹스피어를 전공하신 그 우리 그 장엘리 앵커님께서 잘 아시죠? 네. 예, 오셀로의 이 대사도 잘 아실 겁니다. 혼돈은 다시 온다. 그러니까 항상 그 주의하라는 말씀 김기성 앵커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오니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제가 그 WM, 그러니까 웰스 매니지먼트 파트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얇고 넓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그 좋은 정보를 원활하게 다 들었는지 의문스럽지만 다른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좋은 정보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매크로적인 부분과 또 마이크로적인 부분도 함께 좀 잘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도움 말씀 주신 분 머린78의 이민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